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신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연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연금의 미래 가격과 현재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죠. 오늘도 한번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이라는 용어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란 무엇이냐? 자, 한자로 보시면 이 연이라는 글자와 금이라는 글자가 만난 단어입니다. 이 연은 어떤 몇 해, 나이, 때라는 의미고요. 이 금은 우리 금융에서도 나왔죠. 쇠, 금, 돈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연과 금이 만난 이 연금이라는 단어는 해마다 혹은 어떤 때마다, 즉 때마다 일정 주기마다 지급되는 돈, 이 돈을 연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번에 바로 주는 일시금 혹은 일시불 납부 이런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이제 쭉 이 교육 과정상 이 배우는 상에서 기말급 연금이라는 것과 기시급 연금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말급 연금, 기시급 연금 이것도 단어 자체만 의미를 알고 들어가면 매우 쉽습니다. 기말급, 기시급 이 차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기는 어떤 기간 혹은 어떤 주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이 지급하는 것이, 연금 지급이 주기의 말에 시작되는 연금이 기말급이고요. 지급이, 연금의 지급이 주기의 시작에 지급되는 것이 기시급 연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금은 우리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지급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연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의 9%를 이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9%를 온전히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이 9%는 이 중에 4.5%는 사업주가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4.5%를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새로 나온 개념이냐, 새롭게 배우는 거냐?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연금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란 무엇이냐? 바로 시간축상에 흩어진 돈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과 똑같은 개념을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적금이 있었죠. 적금도 시간상에서 한 번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마다 일정하게 예를 들어 100만 원 기간을 나누어서 일정하게 지급된 혹은 저축한 돈을 적금이라고 했었죠. 이 적금 개념과 연금 개념이 똑같은 겁니다.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만 다를 뿐이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돈들이 적금이든 연금이든 다 시간축상에 흩어져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시간축상에 흩어진 돈을 모아볼 건데 이것을 현재로 모으면, 즉 현재로 다 당기면 이것이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처럼 적금처럼 쭉 해서 적금이 끝날 때, 즉 미래에다 모으면 이것이 미래 가치 혹은 미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에서 사용하게 될 수학적 개념은 이 적금에서의 수학적 개념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학적 개념은 오직 이 하나, 등비수열의 합,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연금은 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연금을 막 조각조각 내서 기시급의 미래 가격, 기시급의 현재 가격, 기말급의 미래 가격, 기말급의 현재 가격 이렇게 막 쪼개놨는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다 조각조각 알 필요 없이 시간축상에 흩어진 돈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모을 것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계산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금에서는 결국 이 쌓인 적금이 이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즉 미래 가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현재 가격도 추가로 다룰 것이라는 거죠. 미래로 갈 때에는 이 복리 적금의 이자율만큼 곱해주면 됐죠. 그렇다면 과거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죠. 언제 배웠냐? 바로 이 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서 배웠죠. 자, 우리가 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서 달리인 경우에 현재가 A였을 때 미래로 갈 때에는 달리해서 늘어난 만큼, 즉 1 플러스 RN만큼을 곱해줬고요. 과거로 갈 때에는, 시간이 거꾸로 갈 때에는 이 1 플러스 RN만큼으로 나누어 주었죠. 즉 곱한 것만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복리에서도 현재 가격이 A일 때 미래로 가게 되면 여기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곱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거로 갈 때에도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으로 나누어 주었으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연금의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을 구할 때도 달리냐 복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미래 가치로 가는 만큼 혹은 과거로 가는 만큼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연금에서는 달리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말이 없더라도 연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돈이 증가하는 거나 돈이 불어나는 것은, 이자가 붙는 것은 다 복리겠구나, 말이 없다면 대부분은 복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복리라는 말이 주어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혹시 없더라도 얘가 복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별로 주는 금액, 연금이라는 것은 주기별로 어떤 돈을 계속 준다는 것이죠. 그 금액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돈을 지급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N이라고 두고요. 주기당의 이자율을 R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이번에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입니다. 기말급이기 때문에 기간의 끝에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모 박스를 그려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 한 칸이 하나의 기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기간마다 A1씩 주는데 기말에 주는 것이죠. 즉, 이 기간의 처음이 아니라 기간 끝, 여기에서 A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A를 주는 거죠. 이 기간의 끝에서 A를 주고 마지막 기간의 끝에서도 A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래 가격을 물어봤죠. 즉, 이 기간의 가장 끝에 있는 요 미래, 여기에서의 이 돈들의 가격은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적금을 구했던 것과 똑같죠. 결국 이 돈들을 다 미래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 돈들을 다 미래로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참고로 우리 기말급 연금 미래 가격을 우리 앞으로는 기호를 A, 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N은 N번의 기간이라는 의미고요. 자, A, N은 첫 번째 돈 A, 얘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기간을 몇 번의 기간을 거칠까요? 기말에 시작했죠. 그러면 이 전체의 기간이 N인데, 즉 이 전체에 있는 이 네모 칸의 개수가 N개인데 첫 번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기말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 A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 거쳐가게 될 기간의 개수는 N개에서 하나 뺀 N-1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 R이라는 것은 복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복리 이자율 플러스 R의 개수가 N-1개 가는 거죠. N-1 되겠습니다. 플러스 어차피 우리 등 B 수열이기 때문에 첫 항과 끝 항만 알아도 되죠. 그래서 마지막 A, 얘는 기말에 시작했으니까 이자를 생성할 기간이 없죠. 그래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보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인 겁니다. 그래서 공비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A 이거에 그리고 1 플러스 R의 자, 항의 개수 몇 개일까요? 헷갈리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A 곱하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1 플러스 R의 0제곱이구나. 그래서 0부터 n-1까지 몇 개냐? 그래서 n개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기간의 개수가 n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 기간 한 칸당 이 금액 A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항의 개수는 n개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국 요 1만 정리해 주시면 얘가 R분의 A에 여기서 중괄호 해야 되죠? 중괄호 해주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이라는 것이죠. 자,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 여러분 교과서에는 따로 되어 있지만 우리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거죠. 기시급입니다. 기간을 시작할 때. 이 네모칸에 시작할 때 여기에 A를 준다는 거죠. 여기다가 A를 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를 주고 여기다가 A를 주는 겁니다. 이것의 미래 가격을 물어봤죠. 즉 시점이 요 기간이 끝나는 여기에서의 가격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축상에 흩어진 돈들을 다 미래로 끌고 가야겠죠. 다 미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AN은 미래 가격은 첫째 항. 자, A가 이자가 붙는데 복리니까 1 플러스 R에 N제곱으로 붙는데 얘가 몇 번 붙어야 되냐? 자,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즉 모든 칸을 다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칸의 개수가 N개라고 했죠. 그래서 N제곱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자, 마지막 A는 C 처음 시작할 때 줬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에 이자가 한 번 발생하겠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깔끔하게 자,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자, 우선 공비는 여기서부터 1 플러스 R씩 계속 곱해서 N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A에 1 플러스 R 그리고 공비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1만 정리해 주시면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과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 둘의 차이는 뭘까요? 기말, 기시 이 차이도 있지만 식을 보시면 자,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R 똑같죠? A 똑같습니다.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똑같습니다. 차이는 요거 나는 거죠. 1 플러스 R만큼. 왜 차이가 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구조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A가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고 이 네모칸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고 얘는 네모칸의 왼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왼쪽에 붙어 있는 거랑 오른쪽 붙어 있는 게 차이가 뭐냐? 이 A들의 개수는 N개로 똑같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 때 이 모든 A들이 한 번씩 더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기시에서 기말로 갈 때, 즉 여기 있는 A가 기말에 있는 요 A가 될 때, 여기로 갈 때 이자가 한 번 발생하죠. 즉 여기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기시로 가게 되면 이자가 한 번씩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한 번 발생하는 만큼, 즉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바로 이자 한 번,
그런데 이 한 번의 이자가 복리이므로 바로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 말과 기 시의 차이는 1 플러스 r을 곱해준 차이만큼 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기시급과 기말급 차이는 이자 한 번 차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매년 말에 10만원씩 5년 동안 연이율 5%의 연복리 상품에 가입했다고 한다. 5년 후에 상품 가치를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러분 꼭 어떤 기간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연금에 대한 개념은 시간상에 돈이 흩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매년 말에 이렇게 시간축을 그려보고요. 5년 동안 10만원씩입니다. 매년 말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의 기간 동안 매년 말에 10만원씩. 매년 말이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에 10만원, 여기에 10만원, 여기에 10만원, 여기에 10만원, 여기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씩. 좀 이상하지만 5년 동안 연이율 5%의 연복리상품에 가입했다고 한다. 5년 후에 이 상품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결국 이거는 적금이랑 같은 문제인 거죠. 자, 5년 후 여기입니다. 여기. 물론 이 문제가 좀 더 흠없이 정확하고자 했다면 어느 시점에 정확히 시작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 정확히 끝이 나는 거다 라고 짚었다면 좀 더 디테일했겠지만 우리 그냥 조금 약간 허술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간 축상에 흩어져 있는 이 10만원 5개를 이 미래 5년 후로 했으니까 5년 후라고 했으니까 미래라는 시간 축상에 모아 보겠습니다. 즉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 기간 동안의 모음이니까 미래니까 다섯 번째 미래 요것은 처음에 요 10만원이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발생하죠. 그래서 연이율 5%니까 곱하기 해주면 1.05라는 거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05에 이자 4번 발생했고요. 플러스 점점점 그래서 마지막 거 요거죠. 10 플러스 10 마지막 건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계산해 주시면 자, 여기 10에서 이제 거꾸로 곱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공비는 1.05입니다. 그래서 1.05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공비 1.05에 자, 항의 개수 몇 개일까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의 0제곱이다. 0제곱부터 4제곱까지니까 5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이것처럼 기간의 개수가 5개니까 항의 개수가 5개다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계산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계산기 돌리면 대략 55.2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알아보죠.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 매년 초에 10만원씩 5년 동안 연이율 5%의 연봉 상품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매년 초라는 말만 다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방금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을 10만원, 매년 초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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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해서 미래 5년 후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A에는 첫 번째 10만원은 곱하기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발생하겠죠. 그래서 1.05의 5제곱이다. 플러스 점점점 마지막 요 10만원 이자 한 번 더 발생하죠. 그래서 10 곱하기 1.0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면 1.05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1.05 그리고 1.05의 항의 수는 전체 주기 개수 5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혹은 그럼 매년 기말급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자 발생한 만큼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말 연금의 현재 가격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연금의 미래 가격이었죠. 즉 시간 축상에 흩어진 돈을 미래에 모았을 때 얼마가 되느냐 계산한 방법을 했다면 이번에는 연금의 현재 가격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별 금액을 A, 기간수 N, 주기당 이자율을 R이라고 넣어보죠. 똑같습니다. 현재 가격 기말급으로 해본다면 기말에 일정 기간의 말에 끝에 A1씩 주겠다는 거죠. 즉 A가 여기 있는 겁니다. A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현재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현재. 그럼 시간의 끝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 모으는 거죠. 시작하는 순간에.
그래서 얘도 여기로 가져오고, 얘도 여기로 가져오고, 얘도 여기로 가져오고, 얘도 여기로 가져오고, 모든 것을 다 현재로 가져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요 시작하는 기간이 시작하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A0라고 부를 겁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A1에서 첫 번째 있는 요 A1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거죠. 즉 과거의 가격을 물어는 거예요. 과거 가치. 과거 가치는 원래 곱해주는 이자율만큼으로 원래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할 때.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걸 한 번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 분수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곱하기로 1 플러스 r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혹은 1 플러스 r분의 1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점점점 해서 제일 마지막 것도 여기로 가져오는 건데, 자 A도 이 기간들을 거슬러 오르는 동안 1 플러스 r을, 즉 기간을 몇 번 만날까요? 자, 여기 입장에서 보면, 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에서 모든 기간을 다 거쳐야 처음 시작점으로 올 수 있죠. 근데 모든 기간은 기간수가 n이었습니다. 그래서 n제곱 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동안, 뒤에서 앞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하나씩 가는 동안 1 플러스 r만큼씩 곱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등비수열로 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비는 1 플러스 r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씩 계속 곱해준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이 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분수는 쓰기 좀 귀찮죠? 그래서 이 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a 곱하기 분수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우리 역수를 지수로 마이너스로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공비가 1 플러스 r에 항의 개수는 기간의 개수 n개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1 사라지니까 r분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 조금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퍼뜨려주면 a 해주고 여기 퍼지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기 때문에 1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기시급 연금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기간의 시작에 여기에 A가, 여기에 A가, 여기에 A가, 여기에 A가 있는 거죠. 이것을 기간의 시작에 여기로 모아 보겠습니다. 자, 시작점 A0일 때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자, 첫 번째 A는 더 이상 땡길 기간이 없죠. 그래서 A 그대로 오고요. 플러스. 자, 마지막 A는 이렇게 가는데 전체 기간의 개수가 n인데 첫 번째 기간은 굳이 달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달릴 기간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개, n개보다 한 개 적게 기간을 거쳐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도 똑같이 여기서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올 때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곱해준다고 등비 수열로 보시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역수로 취해줘서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되고요. 그리고 공비 1 플러스 r에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면 1 사라지기 때문에 r 남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 한 개 있는 거 남겨두고 요 마이너스 n만 가지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a에 1 플러스 r은 한 개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마이너스 n개만 들어가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에서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격으로 넘어갈 때에도 식을 보시면 결국 차이는 1 플러스 r만큼, 즉 이자 하나만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돈을 기시 더 먼저 지급한 거죠. 먼저 지급했으니까 먼저 지급한 그 시간만큼 더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금의 현재 가격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3년 동안 매년 말에 100만원씩 상환하여 대출금을 모두 갚았을 때 처음 대출했던 총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연금이든 뭐든 결국은 이 금융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돈이 어디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보시면 돈이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1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느 시간에 있느냐? 매년 말에 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래서 이 시간 축상에 매년 말에 3년 동안 매년 말이니까 여기에 100만원 있고 여기에 100만원 있고 여기에 100만원이 있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리시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돈을, 시간 축상에 흩어진 돈을 어디에 모아볼 것이냐? 바로 처음 대출했던, 즉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냐? 이 처음 시작선상에 모아보라는 것이죠.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상에 흩어진 돈들을 처음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져가는 방법은 복리로 곱해주냐 나눠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니까 A0는 현재 가치는 첫 번째 100만원을 한 기간 동안 앞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0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우리 1 플러스 r이 아니죠. 여기 답이 문제 이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숫자로 한번 해보죠. 자, 연이율 12%입니다. 그럼 얼마씩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1.12만큼씩이죠. 이걸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갔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3개밖에 안 되니까 다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은 한 칸, 두 칸 가야 되죠. 그래서 100에 곱하기 1.12를 2번 가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100만원도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세 번째 100만원이 1.12의 세 칸만큼을 가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보면, 자, 이것은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1.12를 해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갈 때에도 1.12만큼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있던 게 하나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공비가 1.12다. 그래서 1.12. 자, 1.12 분의, 자, 1.12 분의, 첫째 항은 요거로 잡은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1.12에 1.12에 마이너스 세제곱 된 것이고요. 그것이 좀 이상하더라도 잘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아래, 즉 1.12에 항 개수 3개죠. 3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12의 마이너스 세제곱만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곱하기를, 그러면은 1.1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빼주면은 0.12 분의 첫째 항 100 처음 나면은 100, 그 다음에 분배해주면은 1 마이너스 1.1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이게 1.1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으면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얘가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240.1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인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려 한다. 구매 후 다음 달부터 매월 50만원씩 갚으려고 한다. 연이율이 12%일 때 할부금을 모두 갚기 위한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한번 해보죠. 우선 돈이 어디 있나 보죠. 돈이 어디 있나? 1000만원이 우선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원씩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1000만원이 있는데 요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갚겠다는 거죠. 이렇게 50이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돼서 어느 순간인가 50 딱 내고 끝나겠죠. 혹은 50 내기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거의 이 기간이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인 가치인 거죠. 그럼 이 50만원들을 다 끌어 모아서 여기로 끌어 모았을 때 1000만원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은, 즉 A0는, 이게 1000만 원인데 A0는 우선 첫째 항 보시면 50을 한 칸 끌고 와야 되죠. 왜냐면 다음 달부터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 달을 끌어와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얼마냐면 자, 연이율이 1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 지불하고 있는 기간은 매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이율 12%라면 월이율로는 월 1%다 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니까 1을 더해주면 1.01분의 1이 되는 것이죠. 플러스 점점점 몇 번째까지 갈지 모르지만 n번째인데 자 보면 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n번째 건데 얘는 여기 돌아가는데 몇 칸 걸릴까요? 그쵸? 여기서 지금 1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해서 여기가 n이면 여기는 n번의 이자가 발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0은 50 곱하기 1.01에서 돌아올 때 50칸을, 아니 n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m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1.01 마이너스 1분의 첫째 50 곱하기 1.01의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공비 1.01의 항의 개수는 n개죠.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중괄을 할 필요 없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거의 끝나갑니다. 빼주시면 0.01 나오고요. 자, 위에는 이 1.01을 n제곱을 곱해주면 50 곱해주면 1 마이너스 1.01의 마이너스 n제곱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냐?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000이다. 이게 1000이다. 자, 이때 기간을 구하라고 했죠. 기간을 구하라는 거는 즉 n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딱 봐도 지금 계산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한 번만 해보죠. 자, 우선은 50 약분해주면 0 하나 지우고 5, 20 나오고요. 0.01이니까 0.0 여기다 곱해주면 자, 1 마이너스 1.01의 마이너스 n제곱이 2 곱하면 0.2 나오죠. 0.2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n이 있는 게 플러스면 좋겠죠. 그래서 이 1.01 마이너스 n제곱을 이항해주고 0.2를 빼주면 즉 0.2를 빼주면 1에서 빼주면 0.8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인 걸 이항해주면 자 우리 좀 계산 더럽지만 1.01의 마이너스 n제곱이 0.8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n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얘를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느냐? 로그를 쓰라는 거죠. 로그를 쓰면 마이너스 n은 로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치환해주면 로그 1.01에 0.8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하는 기간 n은 개월이겠죠. 정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로그 1.01에 0.8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수로 구하라고 했다면 그걸 딱 떨어지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더라. 승부를 이걸 계산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로그 1.1의 값을 1.01의 값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로그 0.8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제시가 돼야 문제에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점검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돈의 미래 가격과 현재 가격, 즉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이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죠. 자, 우선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 얘가 미래 가격 AN은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은 A0는 얘도 얼마였냐면 R분의 A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얘랑 얘를 비교해보죠. 얘랑 미래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가격이 얼마냐 이겁니다. 즉 시간 축상에 흩어진 돈이 여기 기말급 여기 막 이 A들이 있는데 A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다 모았을 때 얼마냐 물어본 거고요. 현재 가격은 얘를 여기에 다 모았을 때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은 돈이랑
돈의 가치는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존재하든지 간에 돈의 가치 그 자체는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그 이율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작할 때의 금액이랑 여기 시작할 때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이율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갈 때 n칸을 간 거죠. 그럼 여기 갈 때, 여기 처음 현재 가격이랑 미래 가격의 차이는 n칸을 지나갔기 때문에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0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을 해주면, 즉 현재 가격에다가 1 플러스 r n제곱을 해주면 얘가 바로 an, 미래 가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돈을 흩뿌려 놓든 아니면 현재에 있는 돈이든 혹은 미래에 있는 돈이든 계속 동일한 금리를 가지고 달려간다면 어느 시점에서 보든지 간에 결국 같은 가격,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금리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금이 첫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금 두 번째 시간 연구연금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 연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다 끝이 나는 것이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